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고유정이 다른 혐의로 또 기소됐습니다. 이번엔 의붓아들 살해 혐의입니다. 검찰이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걸까요? 우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범죄의 수법이 잔인한 데다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렇게 얼굴이 공개가 됐죠. 이런 고유정에게 그동안 제기된 또 하나의 의혹이 있었습니다. 바로 6살밖에 안 된 의붓아들 살해 의혹이었습니다. 검찰이 이 의혹을 사실로 결론 냈습니다. 제주지검은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의붓아들 살해 사건은 지난 3월 2일 고유정과 현재의 남편이 살던 충북 청주에서 일어났는데 초기 수사는 청주경찰이 했고 지금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을 맡고 있는 제주지검이 의붓아들 살해 사건도 넘겨받았습니다. 자, 그럼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낸 그날 사건 당일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충북 청주시의 집에서 6살 의붓아들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의붓아들이 제주에서 할머니와 살다가 청주 아버지 집에 온 지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불에는 아들의 피가 묻어 있었고 무언가에 강하게 눌린 듯한 자국과 일부 긁힌 자국도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이의 부검을 의뢰했더니 아이는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 통보받았습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강한 압력을 받았다는 건데 당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고유정과 함께 현 남편도 수사 대상이었는데요. 현 남편에 대해 모발 검사를 해봤더니 수면 유도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해 11월 불면증을 이유로 청주의 한 약국에서 구입한 이 수면 유도제를 남편에게 먹인 후 의붓아들 등 뒤에서 올라타서 강하게 압박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 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는데 졸피뎀을 사용한 것처럼 현 남편에게도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 유도제 성분을 먹여서 남편이 잠든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검찰은 고 씨가 2번 유산을 겪었는데 현 남편이 의붓아들만 챙기는 듯 하자 적대감에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고유정은 당초 사건 당일에 남편과 의붓아들이 자는 방에서 자신이 자지 않고 다른 방에서 자서 상황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의 휴대전화 등에서 의붓아들이 숨진 당시 새벽에 고 씨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 때부터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자신은 관계가 없다며 완강히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와서도 수차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검찰은 단 하나의 증거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아이가 숨졌을 당시의 주요 현장 증거들이 고유정에 의해서 사라져서 수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의붓아들 살해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그동안 스모킹건이 없는 살인사건은 무수히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윤송이 NC소프트 사장의 부친 살해 사건도 그랬습니다. 피의자 허모 씨가 쓴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 흔한 CCTV도 또 허 씨의 자백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허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에 관련된 허 씨의 경제적 상황과 범행 준비 과정, 또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허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했습니다. 간접 증거가 일관성이 있고 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면 살해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 검찰과 고유정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